요즘 같은 카페 시장에서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카페만 8만 개가 넘습니다. 내 카페를 찾는 손님은 주변의 다른 카페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른 카페들이 모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쉽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내가 귀찮아하는 일을 해야 하고 나에게 쉽고 편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조차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호불호를 가리는 것은 쉽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판단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카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과연 그 해답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성공하는 카페 사장들이 하지 않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에스프레소의 탄생은 커피를 사람이 손으로만 하던 시대에서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시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에는 기계적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과도징이란 용어도 생기고 바스켓도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내 카페에서 어떻게 에스프레소의 공식을 정하고 정의를 내리든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했으면 그것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스켓 용량, 추출 시간 등 내가 정한 룰대로 추출되지 않은 샷들은 손님께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에스프레소 카페를 하는 사장의 기본이지만 사실 이것을 직원들과 함께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은 몹시 힘이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잘못 추출된 샷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한 카페 사장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첫 번째입니다. 화와 짜증은 그 크기는 다르지만 종류가 같습니다. 화를 내면 당장의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어느 정도 참으려는 인내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짜증이라는 것은 이 정도야 뭐 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노출시키곤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잦은 짜증은 상대를 질리게 만들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난 직원에겐 짜증을 부려도 손님에겐 언제나 상냥하게 돼 라고 말해봐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짜증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되고 그 손님을 통해 다시 내 직원에게 전파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서브웨이의 창시자 프레드릭 드루카가 아직 20대였던 서브웨이의 초창기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초보 사장 프레드릭은 어느 날 한 매장을 방문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매장이 너무 지저분했던 겁니다. 야채 부스러기는 바 통로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고 매장 안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은 짜증을 내며 그곳 매니저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프레드릭이 매장을 떠나고 남은 그 매니저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장도 없는 매장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점점 손님이 늘어나고 바빠져서 청소할 시간도 없었던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짜증만 부린 사장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때 그 매니저는 재료 중에서 제일 비싼 소스와 오일을 골라서 싱크대에 통째로 버렸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나만의 기준으로 손님과 직원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님과 직원에게 절대 짜증을 내지 않는다. 성공한 카페 사장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두 번째입니다. 덕분이니까 자주 하는 얘기지만 카페도 장사입니다. 장사는 손님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고상한 공간에서 멋을 부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업시간 중에 모든 시간은 오롯이 손님들만을 위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사실 카페는 다른 자영업종에 비해 훨씬 덜 힘듭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자리에 앉고 한가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좋습니다. 카페 룰에 따라 손님이 보지 않는 특정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 없이 자유롭기만 할 때입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같이 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떱니다. 여러분이 손님이었을 때 이런 카페의 사장이 성실하게 보이던가요? 그리고 그 사장은 직원의 친구가 와도 홀 테이블에 앉아서 수다를 떨게 허용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프로페셔널하지 않습니다. 내 카페에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카페 사업을 우습게 보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영업시간에는 손님 테이블에 절대 앉지 않는다. 성공한 카페 사장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세 번째입니다. 생과일 주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생과일의 맛과 향이 영 아닙니다. 아무리 설탕을 넣어도 맛이 안 납니다. 하는 수 없이 인스턴트 퓨레를 섞습니다. 손님이 물어봅니다. 이거 생과일 맞아요? 베이커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발효시키려고 하니까 어렵기도 하거니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수 없이 생지를 구입하고 굽습니다. 손님이 물어봅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적당히 애둘러 얘기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카페 시장에서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카페만 8만 개가 넘습니다. 내 카페를 찾는 손님은 주변의 다른 카페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손님이 사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카페들이 모르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직하게 승부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야 합니다. 생과일이 아니더라도 후레쉬 주스라고 명명하고 냉동과일을 써도 됩니다. 다만 가격은 생과일 주스보단 저렴해야겠죠. 생지로 굽는 것을 밝히고 대신 데코레이션 개발에 주력하면 됩니다. 각각의 재료마다 충분히 승산이 있게 만들어진 것이 카페 메뉴의 재료입니다. 재료를 속이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성공한 카페 사장이 절대 하지 않는 것 네 번째입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